콤파스 3D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장에서는 다음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배열을 통한 평면 복사, 스케치 복사 및 붙여넣기, 로프트로 만들어진 솔리드 생성하기, 수직 평면 생성, 못따기 및 필렛 추가, 이 5가지 기능을 학습해 보면서 이번에는 해머라는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스 3D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다음 부품 버튼을 눌러서 부품 문서를 생성합니다. 먼저 이 문서의 속성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모델 속성에 들어가 줍니다. 명칭을 해머로 변경해 줍니다. 확인 버튼 클릭. 툴바 패널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문서를 저장해 줍니다. 파일 이름은 해머이며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용자 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퀵바의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뷰를 Y축 투영으로 변경한 다음 등각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고 있는 뷰를 저장합니다. 편집을 클릭해서 뷰의 이름을 Y축 등각뷰로 수정합니다. 이제 해머 부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패널에 있는 평면 옵셋을 클릭해서 ZY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옵셋할 거리는 10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이제 그리드 배열을 이용해서 방금 옵셋한 평면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배열 클릭, 대상을 옵셋한 평면으로 선택해 줍니다. 복사할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기 위해 기울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기울기는 180입니다. 방향에 의한 인스턴스를 4로 수정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ZY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빈 공간에 임의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 점 합치기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중심점과 원점을 차례로 찍어 구속시켜 줍니다. 필렛을 클릭해서 반지름을 4로 수정합니다. 조건부 교차점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필렛을 적용해 줍니다. 이제 구속 패널에 있는 균등을 클릭해 줍니다. 균등 기능을 사용할 대상을 선택하는데 먼저 필렛한 호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상태 기억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호 역시도 선택을 해서 균등을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균등으로 호들을 구속해 주면 각 호들이 동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 부분만 수정해도 모든 호들에 같은 수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태 기억 버튼을 이용하지 않아도 균등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굳이 상태 기억 기능을 이용하는 이유는 만약 이 스케치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게 되면 균등 구속이 풀린 상태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균등을 적용해 주어야죠. 하지만 상태 기억을 이용하면 스케치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균등 구속이 적용되어 붙여지기 때문에 다시 균등을 적용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점을 클릭해서 세로 치수를 20, 가로 치수를 30으로 입력해 줍니다. 호를 클릭해서 반지름 4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과 구속이 끝났다면 이제 지금 그린 이 사각형 스케치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Ctrl A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 Ctrl C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영역이 복사가 되는데 Ctrl C를 누르는 순간 왼쪽 파라미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점을 선택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베이스점은 스케치에 대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임의의 점에 이렇게 베이스점을 잡게 되면 붙여넣기를 실행할 때 복사할 스케치를 이 베이스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 단축키는 Ctrl V입니다.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점으로 잡은 마우스 포인트의 좌표를 근거로 스케치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케치를 복사한 다음 베이스점을 중심점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옵셋한 평면에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복사한 스케치를 붙여넣기 하고 임의의 점에 위치시킵니다. 점 합치기를 사용해서 사각형의 중심점과 원점을 차례로 클릭해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스케치를 붙여넣기 할 때 베이스점을 원점에 클릭하지 않았을까요? 원점에 스케치를 붙여넣기 하면 점 합치기를 통해 따로 구속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케치를 원점에 붙여넣기 한 후에 스케치 영역을 빠져나가 파라미터 창을 보면 스케치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의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스케치 편집을 클릭하여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존 스케치를 삭제하고 다시 붙여넣기를 실행합니다. 임의의 점에 위치시킨 후에 점 합치기를 이용해 원점에 구속시켜 줍니다.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제는 스케치가 구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다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붙여넣기 한 이 스케치의 치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의 치수를 15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한 후에 점 합치기를 클릭해서 구속시켜 줍니다. 세로의 치수를 수정해 줍니다. 수정할 치수는 22입니다.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임의의 점에 위치시킨 다음 점 합치기를 이용해서 구속시켜 주고 세로의 길이를 수정해 줍니다. 수정할 길이는 15입니다. 마지막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점 합치기로 구속시킨 다음 이번에는 치수 수정 없이 이 상태로 스케치를 완료하고 스케치 영역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로프트에 의한 솔리드 돌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엘리먼트를 클릭하고 있으면 로프트 엘리먼트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출에 사용할 단면들을 선택합니다. 그래픽 영역에서 직접 단면들을 클릭하시거나 트리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면을 선택하실 때는 단면들의 순서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스케치 5부터 순서대로 스케치 1까지 선택되거나 스케치 1부터 5까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5가 엉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끔 스케치 5를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들의 순서를 맞춰주니
다음과 같이 로프트 엘리먼트를 통한 솔리드가 만들어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ZX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임의의 빈 공간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홀을 클릭하고 있으면 두 점에 의한 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홀을 그려줍니다. 방향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홀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내부에 있는 불필요한 엘리먼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구속 패널에 있는 접선 기능을 이용해서 호와 세그먼트를 접선으로 구속시켜 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정해줍니다. (20) 그리고 10입니다. 치수 기입하셨다면 방금 그린 스케치 전체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 정렬 버튼을 클릭해서 호의 중심점과 원점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수평으로 정렬해 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클릭해서 호의 중심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10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과 구속이 끝났다면 스케치 영역을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툴바 패널에 있는 돌출 솔리드 자르기를 클릭해서 절단할 방식을 모듈을 진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컨드 방향의 토글 키를 클릭해 준 다음 방법을 마찬가지로 모듈을 진화로 바꿔 표시된 영역을 모두 절단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XY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툴바 패널의 구조선의 대해를 클릭하고 있으면 수평의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평의 선을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하여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홀을 클릭하고 있으면 접선 커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접선 커브를 선택한 다음 방금 만든 수평선을 한번 클릭하고 그래픽 영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냅을 최근접점으로 바꿔준 다음 원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임의의 점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홀을 그려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5) 그리고 70 스케치 영역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방금 만든 이 홀을 이용하여 호의 끝점의 수직인 평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옵셋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 엣지의 수직인 점을 통한 평면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옵션을 선택합니다. 엣지를 방금 그린 이 호를 선택하고 점을 이 호의 끝점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엣지의 끝점의 수직인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평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 아까 복사한 사각형 스케치를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를 입력하여 스케치를 빈 공간에 위치시킨 후 점 합치기를 통해 구속시켜 줍니다. 치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은 0.2, 1,
25로 수정해 줍니다. 스케치 영역을 빠져나옵니다. 돌출 엘리먼트에 로프트 엘리먼트를 클릭합니다. 단면은 방금 그린 스케치 8과 처음 그렸던 스케치 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호로 선택해 줍니다. 확인 버튼. 그 다음 평면 옵셋을 클릭해서 이 솔리드의 단면을 선택한 다음 옵셋할 거리 40을 입력해 줍니다. 확인 버튼 클릭. 방금 옵셋한 단면을 잡고 스케치를 생성해 줍니다. 복사한 스케치를 붙여넣기 해서 점 앞치기를 클릭한 다음 사각형의 중심과 원점을 차례로 클릭해 구속시켜 줍니다. 그 다음 치수를 수정해 줍니다. 먼저 반지름은 8, 세로의 반지름은 18, 가로의 반지름은 22입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돌출 엘리먼트를 클릭해서 로프트 엘리먼트로 바꿔준 다음 단면을 선택해 줍니다. 방금 그린 스케치 9와 기존 솔리드의 단면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로프트 엘리먼트를 만듭니다. 솔리드의 단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점의 중심점으로 한 원을 그려주고 스마트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30으로 입력해 줍니다. 스케치 영역을 빠져나와서 돌출 엘리먼트를 클릭합니다. 돌출할 거리는 7입니다. 확인 버튼. 이제 마지막으로 못따기와 필렛을 이 솔리드에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클릭한 다음 못따기를 클릭하고 길이를 1, 각도는 45도로 한 못따기를 적용해 줍니다. 이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해 줍니다. 필렛으로 바꾼 다음 반지름 1 그대로 해서 이 부분과 몸통의 이 부분을 차례로 클릭해서 필렛을 적용해 줍니다. 반지름을 2로 변경한 다음 이 부분에 필렛을 적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름을 3으로 변경한 다음에 필렛을 적용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장 해머 부품을 만들면서 처음에 살펴봤던 다양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운영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